네, 자동제어 6.2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6장은 주어진 시스템의 안정도를, 스테빌리티를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주어진 시스템의 안정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제어기를 설계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거기에 쓰도록 함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보다 가까운 목표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스템이 과연 안정하냐 안 하냐를 판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슬라이드 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을 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분모의 다항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안정한지 안 한지를 폴들이 S플레인의 좌반면에 있는지 혹은 우반면에 몇 개가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거를 손쉽게 알기 위한 것이 6.2절 이 루스 허비스 크라이티리온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있었던 전달함수의 분모의 다항식의 개수들이 필요합니다. 개수들만 갖고 루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표를 만듭니다. 그 표를 보고 표에서 제일 왼쪽 줄이 있는데요. 여기에 숫자들의 부호가 몇 번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번 일어나는지를 보고 판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루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표를 만들고요. 숫자를 만드는 숫자를 쭉 거기다 씁니다. 전달함수의 분모의 다항식의 개수들을 갖고 먼저 표를 채우고, 그 다음에 빈 칸들도 채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쭉 써있지만 그것들 다시 제가 example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왼쪽 줄 first column에 도대체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냐, 그 부호 변화의 횟수만큼 폴이 우반면에 있다 라는 그런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있다. 할 때 이 전달함수의 폴이 좌반면에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게 뭐냐면 분모의 다항식의 개수들이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채우는데 표를 먼저 만들어요. 표를 이와 같이 만드는데 보게 되면 최고차가 지금 4차니까 S의 4차부터 쭉 0차까지 상수항까지 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전부 다 빈칸으로 만들어놔요. 다 빈칸이죠, 이렇게. 빈칸의 상태에서 먼저 이 개수들을 순차적으로 채웁니다. 어떤 순차냐면 위아래,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위아래, 다시 또 위아래. W자 모양 같죠?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채웁니다. 만약에 짝수가 안 맞으면 여기 빈칸이 생기겠죠. 그 빈칸은 0으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두 줄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이 오른쪽 끝에 있는 0은 나중을 위해서 미리 채워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이 아래 그만큼 이 아홉 칸이 좀 비어있죠. 이 아홉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줄씩 한 줄씩 채웁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채워갑니다. 채우는 방법은 규칙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채우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요 한 칸을 보겠습니다. 한 칸을 요 한 칸을 보면 먼저 분수 형태로 만들고 이 밑에다가는 뭘 했냐면 자기 바로 윗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써놨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디터미너를 써요. 그래놓고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자기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채워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자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네, 한시 방향에 있는 거.
요거를 채워넣습니다. 채워놔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요 한 칸이 채워지게 되겠죠. 자, 유사하게 두 번째 칸도 채웁니다. 두 번째 칸도.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칸도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윗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쓴다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거 썼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되고 왼쪽 거는 마찬가지로 윗줄에 제일 왼쪽 겁니다. 오른쪽 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자기 한시 방향에 있죠. 한시 방향에 있는 거를 채웁니다. 그럼 이것도 채워졌죠,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요건. 여기를 보려면 마찬가지로 윗줄에 제일 왼쪽 거 채우고 윗줄에 제일 왼쪽 거 채우고 요거를 채워야겠는데 사실 보니까 여기 원래 빈칸이었어요. 빈칸은 0으로 채워진다. 0, 0.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디터미넌트니까 0 곱하고 0 곱하니까 무조건 0입니다. 이건. 네, 사실은 구해볼 필요도 없이 0입니다. 0이 됐습니다.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0.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채워졌죠.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웁니다. 자, 한번 example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델링 한 거에다가 어떤 사람이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습니다.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판별하고 싶다. 즉 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미 개발된 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모의 당시 개수가 1, 10, 31, 3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폴을 봤더니 구해보니까 근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스테이블한 폴이 두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그런지 좀 전에 있었던 루스테이블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수들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거를 여기 1, 10, 31, 1030이에요. 자, 먼저 1, 10, 31, 1030 그리고 빵빵 만들었습니다. 최고차가 3차였기 때문에 3차부터 상수항까지 쭉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갑자기 찍 긋고 여기 찍 긋고 1, 찍 긋고 103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것이 전부 다 디터미넌트 형태로 쓰게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형태는 결국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커먼 팩터가 있으면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약분할 수 있는 항이 있으면 약분해도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것이 전부 다 1의 자리가 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다 해서 이 줄을 전부 다 10으로 나눈 겁니다. 계산을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10으로 나눠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누나 안 나누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눴어요. 계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과 103이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줄 볼까요? 먼저 윗줄의 제일 왼쪽이 여기죠. 여기 1이죠. 그래서 먼저 1로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디터미넌트에 여기까지 똑같죠. 윗줄의 1,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시방에 있는 거 이거죠. 요거는 한시방에 있는 거죠. 요거는 한시방에 있는 거 없으니까 0영이겠죠. 계산 하나마나 0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밑에 줄도 마찬가지죠. 위에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써놓고 여기가 1과 마이너스 72니까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오른쪽 거 여기도 오른쪽 거를 채워넣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 0. 자, 그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호만 본다고 했어요. 뭐의 부호입니까? 여기 또 제일 왼쪽 줄에 있는 거에
값은 상관이 없고 부호만 상관이 있습니다. 부호만 끌어놨더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부호의 변화가 가면서 변하죠. 여기에 한 번 갔는데 부호 변화가 없죠. 여기 갈 때는 부호 변화가 있죠. 여기 갈 때도 부호 변화가 있죠. 부호 변화가 없고 있고 그렇죠? 즉 두 번의 사인 체인지가 있습니다. 두 번 사인 체인지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무반면에 두 개의 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언스테이블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좀 전에 소개했던 루스테이블을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판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불행하게도 존재합니다. 네, 어떤 경우인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가 0인 경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면 이 다음 줄에 갈 때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모가 0이면 계산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유사하게 한 줄이 몽땅 다 0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일은 요거랑 똑같을 때 커먼 팩트일 때 그런 거죠. 이거보다 막 같을 때 그런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곱하기 7하고 똑같죠. 그죠? 따라서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기천에서 전부 다 000이 되버릴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가 있는지,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 이 경우죠, 이 경우가 케이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의 경우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이고, 이거 오타가 있네. 이렇게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이건 입실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입실론. 여기 입실론. 뭐냐면 0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0을 0이 아닌 임의의 값 입실론이라고 가정하고 풀자. 네.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뭐 꼭 입실론이 아니라도 뭐 아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루스테이블 만들었어요.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는데 5차 시스템이죠. 그래서 5차로 해서 표를 0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 3, 6, 5, 3 1, 2, 3, 6, 5, 3이죠. 그래서 1, 2, 3, 6, 5, 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표를 만들고 보니까 첫 번째가 0이 나와버렸어요.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0을 임시로 입실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표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별을 해야 되겠죠. 제일 왼쪽 칼럼, 퍼스트 칼럼을 봤더니 부호 변화를 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짠 마음대로 하면 된다. 마음대로. 네, 무슨 마음대로가 무슨 얘기냐. 이 입실론을 아주 작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 아주 작은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도 된다. 0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주 작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자, 그 다음번에 보게 되면 밑에 줄로 가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이고 분자는 플러스이긴 한데 이게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너무 작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가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이긴 한데 아주 작은 값이니까 사라지고 이것도 플러스이긴 한데 아주 작은 값이니까 사라지고 이거는 전체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작은 값이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분모 분자였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네, 유사하게 말이죠. 부호를 아까 전에는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가정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작지만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그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마이너스인데요. 분자는 아주 작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아주 작으니까 어쨌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작고 너무 작고 너무 작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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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부호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어쨌든 두 번입니다. 즉 부호 변화의 횟수는 입실론을 플러스라고 놓으나 마이너스라고 놓으나 결과가 똑같다 하는 거죠.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방법 쓰면 안 될 테니까. 네, 그래서 똑같구나. 그럼 부호 변화가 두 번 있었으니까 이 시스템은 S플레인의 우반면에 폴이 두 개가 있겠구나. 이 부호 변화 횟수만큼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구해보면 값을 구해보면 우반면에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메터 2라고 해서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처음에 루스 테이블 만들 때 개수들을 채워넣잖아요. 분모의 다항식에 개수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채워넣는데 그 분모의 다항식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네, 고차하고 저차를 거꾸로 뒤집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짠!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6, 5, 3이었던 것을 거꾸로 1, 2, 3, 6, 5, 3으로 순서로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되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앞에 슬라이드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값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부호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폴이 있었다. 그 폴이 만약에 실수였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역수를 취해도 부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A의 부호나 A분의 1의 부호나 똑같죠.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고 이게 음수면 이것도 음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나 역수를 취하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역수를 취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이게 실수죠. 실수. 네, 리얼 넘버죠. 만약에 복소수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소수. 복소수였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복소수의 이 실수 부분의 부호에서 두죠. 항상 실수 부분의 부호. 자, 만약에 이 a 플러스 ab라고 하는 복소수가 근일 때, 폴일 때 그런 경우에 이번에 또 역수를 취했습니다. 역수를 갖고 유리화를 했어요. 유리화를 하고 났더니 역시나 실수 부분은 원래 거하고 부호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호가. 크기는 달라졌지만 부호는 같다는 거죠. 부호는 같다는 거죠. 따라서 S의 부호나 S분의 1의 부호나 실수 부분의 부호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S하고 S분의 1을 얘기했냐면 자, 이런 것처럼 자, 이거의 근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근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2분의 1 뒤집은 형태로 다시 다항식을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대체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2분의 1의 최고차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L에서 어떻게 됩니까? DL에서 이번에는 다항식이 거꾸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항식 개수들이. 그래서 앞서서는 이쪽이 최고차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이 최고차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 오더가 되는 것을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순서를 거꾸로 해서 풀어도 그래도 우반면의 폴의 개수 혹은 좌반면의 폴의 개수는 폴의 개수를 판별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값에는 영향이 있어도 즉 정확한 수치에는 영향이 있어도 사인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봤어요. 거꾸로 했더니 이번에는 0이 안 나왔습니다. 0이 안 나왔고 여기 제 왼쪽에 0이 안 나왔고 그리고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다. 그래서 결론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 거꾸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줄에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반복 두 가지 소개했지만 첫 번째 이 입실론 메소드는 항상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쓸 수는 있지만 이걸 썼다고 해서 항상 0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개런티하지 못한다. 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 1, 즉 제일 왼쪽 줄에 first 컬럼에 0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는 한 줄이 몽땅 다 0일 때 이게 딱 계산해 봤더니 전부 다 000이 나오더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